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9월 16일입니다. 한 사이에, 그죠? 벌써 9월의 중반에 들어섰고요. 조만간 이제 추석도 되고, 즐거운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죠? 우리가 관심은 추석도 아니고 시장일 테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했는데요.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으로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달라라고 의견이 많아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시장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파동에 대해 다 써두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 해보죠.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고 상승세로 보고 있죠, 그죠? 수세가 여전히 우리는 상승 파동이다. 그래서 여기에 써둔 대로 여기가 2134입니다만은 3316에서 2134까지 갔던 데가 이제 소위 A, B, C 파동을 해서 끝났다. 하락 파동이 끝났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정 파동이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여기가 조정 파동이고 지금부터는 다시 충격 파동, 상승 파동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번 파동 지나고 2번 파동 지나고 우리는 지금 어딘가 3번 파동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왜 매일같이 말씀드리지 않느냐?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 현재 우리가 3번 파동이에요. 충격 파동이에요.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노원기 돌리듯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없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엘리어트 파동도 이야기하고 또는 일목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파동이다 하는 것은 분명한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보면은 매일같이 일봉으로 파동을 보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댓글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지금의 킬러 파동이다, 하락 파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냐니까, 제가 항상 옳다고 주장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지. 그죠? 제가 무슨 신이야?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보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나 틀렸어. 네? 당신 말대로 아직까지 하락 파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3316이고, 여기가 2134인데, 자, 그럼 여기가 하락 파동이고, 지금 이게 뭡니까? 상승 파동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럼 반등 파동이야. 네? 지금 상승이 아니다. 그죠? 상승이 아니고, 지금이 충격 파동이 아니고, 라고 한다면, 지금은 반등 파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2134부터 올라가는 있는 파동을 지금 2700점 왔습니다. 어제 2600 넘었었습니다만. 하여간 이걸 갖다가 반등이라 하자. 그죠? 그럼 반등이란 뭐냐? B라 이거지. B야. 하락 파동에서, 하락하는 와중에서 올라간 것은 상승이 아니라 반등일 수밖에 없는 게 B 파동인 거예요.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까지가 2134가 A고 그 다음에 지금은 B라 이거예요. B. 그럼 앞으로 뭐 남았습니까? C가 남았죠. 그죠? 자, 이 말이 맞아. 오케이. 지금이 상승이 아니야. 반등이 맞아. 오케이. 하락이 남았어. 라고 한다면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엘리어트 파동의 우리 원리에 따라서. 자, A 파동이 3316부터 2134가 떨어지는 건 분명하게 A 파동 맞아요. 오케이. 그럼 얼마 떨어졌습니까? 1200포인트 떨어졌죠. 3316에서 2134까지 대략 1200포인트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만큼 A 파동이 2134 해서 12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B 파동, 지금의 반등 파동이 끝난 다음에 하락 파동의 C 파동이 남았는데 이거는 미니멈 얼마나 떨어져야 돼? 그렇지. 미니멈 1200포인트 or more. 그죠? 1200포인트는 최소한 이상 돼야 됩니다. C 파동이 가장 강력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700까지 오고 나서 지금 반등이 한 대략 2700까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C 파동으로 떨어진다고 봅시다. 어디까지 가야 돼? 예를 들어서 2700에서 이까지 2700을 꼭지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한다면 얼마나? 미니멈 1200포인트 이만큼 A 파동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미니멈 얼마까지 가야 돼? 1200포인트 맞습니까?
1500포인트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지금 오늘 그 금요일에 마감가 2600이니까. 그죠? 1500포인트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지금 주가 지수보다 반토막이 난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1200포인트라는 게 맥시멈 1200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미니멈 1200포인트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뭐 1500이 이게 맥시멈 1500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1500까지 간다. 또는 재수 없으면은 1400도 갈 수가 있고 1300도 갈 수가 있고 1200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지금의 반등이라면. if 다시 지우고 다시 쓸까요? if 지금이 B라면 앞으로 최소 얼마까지? 1500 또는 로워. 아무리 세상을 비관하고 싶어도, 그죠? 아무리 세상을 글루미하게 봐서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 그죠?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빌어먹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죠? 등등등으로, 아무리 세상을 비관하고 싶어도, 비관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 지수보다 반토막이 나가지고, 1500, 1400까지 간다? 그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현재 72,000원짜리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간다고요? 36,000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고요. 그죠? 현재 현대차가 192,000원 하는 현대차가 얼마? 10만원, 그러니까 9만원, 9만 5천원쯤 간다는 이야기인데, 예? 삼성이, 현대차가,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가 36,000원 가면 적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번에말로 삼성전자 36,000원이다 이러면 진짜로 사겠지. 물론 그때 가서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사고 싶겠죠,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1500까지 갈 수가 없다면, 그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이 반등이라고 보았을 때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면, 그럼 뭐가 됩니까? 그건 뭐 지금이 A 파동이고 B 파동이고 C 파동이고, 지금을 뭐로 봐느냐? 반등이 아니라면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충격 파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충격 파동으로 본다면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느냐? 여기가 1번 파동이고 여기가 2번 파동이고 지금이 3번 파동에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 틀렸다고 볼 만한, 그죠? 틀렸다고 볼 만한 결정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틀렸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게 3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 파동 밑으로 뭔가 파동이 2번 파동 밑으로 뭐 내려온다든가, 그죠? 아니면 결정적으로 2134를 무너뜨리는 뭔가 결정적인 파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을 충격 파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는 거죠. 그죠?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이 여기가 3번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 파동이 잘 안 세져요.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파동이 잘 안 세진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그렇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어떠냐 이거죠. 코스닥은 어떠냐? 여기가 씌워보고 있죠, 그죠? 여기를 씌워보고 있고, 다시 시작해서, 자, 여기가 1, 여기가 2, 그죠? 여기가 뭐 3이 어딘가? 라고 보더라도 틀림이 별로 틀려 보이지 않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닥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들이 즐겨 보는, 걔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보는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나스닥에 있는 움직임들을 보면은 여기가 A 파동이 아니고,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고, 여기가 C 파동으로 하락 파동이 끝났고, 여기가 1, 2, 3,
뭐 틀렸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저희 우리나라 시장에서 레퍼런스가 되고 있는 이런 해외 시장의 지수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 중에서 와 있다면 우리 시장만 특별하게 미국은 상승하는데 미국은 시장하는데 나스닥 시장은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 파동이고 조만간 1500까지 쳐박힌다. 그렇게 믿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믿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못 믿겠다 라고 하신다면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또 뭐 댓글에 어떤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죠? 제 주장이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저는 제가 신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주장이 틀렸다면 논리적으로 봐서 시장은 150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이긴 한데 그러면 시장은 진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포스코스가 있나 보지? 자, 시장은 진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다음 주 어떻게 될까를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목균형표로 시장을 쭉 설명하면서 돌아가서 볼까요? 이런 이야기 했죠. 조만간 이쪽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조만간 전환선이 상승할 거야. 그죠? 이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만간 전환선이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전환선이 상승할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으니 전환선이 상승하게 된다면 물론 여전히 구름 아래에 있고 기준선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글루미하지만 안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니? 라고 8월 25일 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느냐? 진짜로 전환선이 뿅 올랐죠. 보이십니까? 크게 그걸 볼까요? 요게 전환선이야. 여기 됐잖아. 그죠? 여기 전환선이야. 그죠? 그리고는 전환선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뿅뿅 올랐죠.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수세가 하락세에서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단계가 쭉쭉 있는데 첫 번째로 주가가 돌아서죠. 이게 몰라, 그죠? 이게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이 돌아서죠.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교차하죠. 만나죠. 그죠? 네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기준선을 올라서죠.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고 마지막으로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면은 본격적인 상승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주가 먼저 올랐고요. 그죠? 두 번째로 전환선 돌았었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되고 있냐 볼까요? 그 다음에 서서 올라가다가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제 교차했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드디어 이제 뭡니까? 기준선을 넘어섰죠. 그죠? 넘어섰죠. 맞습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주가가 구름을 넘어서고 그리고 주가가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죠. 그죠? 현재 지난 금요일이고 뭡니까? 이번 금요일 15일자로 현재 우리가 어디 와 있느냐?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순서대로 본다면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주가가 상승하고, 두 번째로 전환선이 상승하고, 세 번째로 기준선과 전환선이 교차하고, X가 아니고 교차죠, 그죠? 네 번째로 주가가 기준선을 넘기고, 다섯 번째로 주가가 구름을 넘기고,
여섯 번째로 후행스팬이 캔들을 넘기는 수설을 한다면 주가 돌아섰죠. 두 번째로 전환선 돌아섰죠. 세 번째로 기준선 전환선 만났지. 주가가 기준선 넘겼지. 그죠? 네 번째까지 와 있죠. 주가가 구름은 아직 넘어가려고 말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못 넘어갔지. 후행스팬이 캔들에 딱 걸렸네요. 여기 아니네요.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죠. 그죠? 여섯 번째 단계 중에서 네 번째 단계까지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주가가 구름을 넘기고 캔들만, 후행스팬이 캔들만 넘기면 이제 본격 상승이 남았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항상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여기까지 왔다가 꼴가닥 무너지고 다시 주가가 구름 밑으로 꼴가닥 처박히고 기준선 밑으로 처박히고 와서 하락하는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봐서 그죠. 항상 확률입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봐서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비관해야 됩니까? 전문의 말씀이야. 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거냐를 예상해 본다면 현재 해필이면 요놈에게 구름에 딱 걸렸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캔들에 딱 걸렸죠. 그죠? 요것만 넘기면 상승세인데 얘가 호락호락 길을 비켜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경험상으로 봐서 이 구름이 그죠? 그리고 이 후행스팬이 종종 어떤 역할을 하느냐. 상승세로 되려면 나를 넘어가야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되지. 버텨라고 저항으로 길을 막아설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구름을 못 넘기고 약간 다음 주 초반에 약간 버벅거리다가 후행스팬도 캔들에 걸려가지고 약간 버벅거리다가 그러다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주가가 후행스팬을 넘어서고 구름을 넘어서고 후행스팬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나스닥과 우리나라 시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해외 시장은 나스닥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를 본다면 나스닥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나스닥도 이제 나스닥을 배우면 우리나라 시장 알 수 있죠, 그죠? 어떻습니까? 보다시피 주가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 돌아섰고, 여기 교차했고, 주가가 구름을 넘어섰고, 1, 2, 3, 4 넘었죠. 이제 주가가 구름만 넘어야 될 텐데, 이놈의 구름이 쉽게 그 자리를 내주는 게 아니라, 못 나간다, 못 간다 하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죠. 맞습니까? 후행스팬은요, 여기 못 나간다라고 저항선으로 버티고 있죠. 그래서 얘도 아마도 나스닥도 요 구름만 넘기면 고개를 싹 내면 될 텐데 또 걸렸네요.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면 또 걸렸죠. 여기서. 그래서 약간 버벅거림이 우리나라 코스피에도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떻다고요? 상승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비롯해가지고 시가총액 손해정보를 재빨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전자예요. 내내 말씀드렸죠. 얘는 기준선 넘기고 다 넘겼으니까 약간의 버벅거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조정을 보일 때마다 사라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은요. 잘 샀잖아. 이런 짱대 양봉 나타나고 조정 보일 때 샀으면 성공이잖아. 그죠?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 끝났죠. 모든 단계를 다 지나갔잖아요. 구름 밖에 나왔잖아. 후행스팬이 구름에 걸렸네요. 약간 조정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조정이 보일 때마다 즐겁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질은 상승할 거로 봐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LG엔솔은요 아직 멀었죠. 그죠? 이제 주가가 돌아서고 전환선 돌아설 만한 단계니까 앞으로 갈 길은 멉니다. 하이닉스는요 얘도 구름 밖에 나왔네.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별로 걱정할 리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삼성바이오는요 아직 멀었죠. 그죠? 현재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갈락말락 가지고 있죠. 조금만 더 가서 구름만 넘기면은 얘는 멀었는데 약간의 버벅거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LG화학이나
또는 뭐 삼성 SDI나 LG 엔솔이나 다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아직은 갈 길이 멀죠. 또는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주도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지금 사야 될까요? 안 갔죠, 그죠? 안 갔죠. 오히려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거꾸로 상승하다가 이제 거꾸로 아까는 상승해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돌아선 단계를 설명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떤 종목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단계가 있죠. 제일 먼저 어떻습니까? 주가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저란선이 돌아서고 세 번째로 두 개가 교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후행수변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가 여섯 번째 단계인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나 또는 에코프로 BM이나 같은 종목들은 살 때가 아니고 오히려 물량을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어떻습니까? 는 괜찮죠, 이죠?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기준선까지 넘어섰죠. 구름도 넘어섰죠. 후행수변도 넘어섰죠.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죠? 반면에 카카오는 아직도 멀었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더 물량을 가져가야 되는지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나빠 보이나요? 아니요. 해외 한번 볼까요? 자, 이 뭐야? 테슬라 어떻습니까?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정말 말씀이죠, 그죠? 지금이야말로 살 때죠, 그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야? 아마존은요? 어떻습니까? 나빠 보입니까? 반면에 애플, 애플은 중국의 문제 때문에, 그죠? 새로 나온 애플 15의 경우에 단가를 좀 그대로 안 올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차트상으로 봐서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그죠? 구름 받고 나왔고 여러 가지로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반면에 구글은요. 좋잖아. 안 그렇습니까?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는 약간 좀 주춤거리고 있네요. 얘는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확연하게 하락세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후행수변도 있고 구름 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야 되긴 하는데 구름 지지 받고 돌아서고 후행수변의 캔들 받고 돌아서면은 좋습니다. 다시 매수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할 상황이죠, 그죠? 반면에 테슬라 나빠 보이지 않아요. 아마존 나빠 보이지 않아요. 또 뭐요? 구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 보이고 반면에 애플은 이미 맛이 가 보이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뭡니까? 엔비디아도 약간의 관망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들 전혀 삼성전자 왜 안 나와?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약간 비실거리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는 아직도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냅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고요? 비관합니까? 어이구, 예.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